안녕하세요. 에코나우텍의 윤대표입니다. 지난 마이크로4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진짜 마이크로4는 할 게 되게 많고 분석 시간도 일반적인 메저4나 매크로4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나 오래 걸리고 지금 뭐 장비 가격도 훨씬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분석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4를 좀 이해하셨다면 이번에는 네 번째 CO2 섭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O2 섭션을 들어가기 전에 아니 N2나 아르곤 가스로 분석을 하면 되는데 왜 그 밖에 다른 CO2나 그런 가스를 알려주려고 하냐. SF6, 뭐 NF3 그리고 CF4, CO, NO, 메탄, CO2 같은 가스로 왜 분석을 하는지를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 분자들이 없었으면 하기 때문에 그 가스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그중 CO2를 왜 제가 선택을 했냐. CO2 가스가 그 나머지 가스들보다 훨씬 더 분석하는 데 있어서 폭넓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가스이기 때문에 제가 CO2 가스를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폭이 넓냐. CO2 가스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CO2 가스를 통해 갖고 우리가 그냥 N2나 아르곤 가스 같이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단순히 흡착량을 갖고 시료들마다의 성능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CO2로 분석을 해야 되는 시료들이 있어요. N2나 아르곤에서 분석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시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CO2를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나머지 뭐 어떤 가스로 해서 그러니까 온도 조건이나 그런 부분들만 바꾸시게 된다면 분석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분석할 수 있으실 거예요.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CO2 섭션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CO2 섭션을 제가 크게 나눠서 세 가지라고 했는데 진짜로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릴레이티브 프레셔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앱솔루트 프레셔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릴레이티브 프레셔 같은 경우는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고 0도씨 분위기에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N2나 아르곤 가스처럼 릴레이티브 프레셔를 0부터 1까지 N2나 아르곤처럼 가져갈 수가 있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다 얻을 수가 있고, 0도씨에서 분석하는 경우에는 장비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메저4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아주 국한된 범위 내에서만 분석이 가능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0도씨에서의 CO2 같은 경우는 세츄레이션 프레셔가 26141.72mmHg예요. 근데 2만이라고 하는 압력을 센싱할 수 있는 센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6141.72는 고정시켜 놓고 센서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까지 분석을 한다면 아주 좁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좁은 영역에서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 영역에 있어도 우리가 듀비니케이션을 통해 갖고 마이크로4 서피스 에어리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이제 낮은 영역까지 분석을 할 수 있는 마이크로4 시스템 중에서도 뭐 ASAP 2020 또는 3플렉스 같은 장비 경우에는 마이크로4까지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이렇게 릴레이티브 프레셔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앱솔루트 프레셔로 분석을 하는 방법은 단순히 가스를 집어넣고 mmHg로 0부터 800mm까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집어넣으면서 그 압력에 따라서 어떻게 흡착량이 되는지, 시료에 따라서 그 흡착량이 변화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0도씨에서 분석을 하는 릴레이티브 프레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장비 스케매틱 화면인데 보시면은 여기 9번 밸브에 CO2가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CO2를 처음 연결을 하신다면은 CO2를 내가 원하는 포트에다가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닛 1에서 유닛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시게 되면은 가스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고, 그때 이제 밸브들이 있죠. 그 옆에 이제 박스가 있는데 여기다가 심벌을 넣으시면 됩니다. CO2면 CO2, CO면 CO, SF6 뭐 그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OK 누르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파일을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만드는 건 다 아시니까 바로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게 돼서 이제 CO2 0도씨로 해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 바로 어널리시스 컨디션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은 이제 프레셔로 바로 넘어가시고요. 인설트 레인지 0.005부터
0.05부터 0.03까지 0.03까지예요. 굉장히 짧죠. 0.005에서 0.03이에요. 왜 그런지 좀 있으면 아시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포인트는 뭐 한 20포인트? 예, 그 리니어하게 쪼개시면 돼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0.005부터 0.03까지 스모 포인트가 만들어졌고, 옆으로 이제 쭉 넘기겠습니다. 옆으로 쭉쭉 넘기면 여기 맨 끝에서 두 번째 듀빈 RA라고 돼 있어요. 예, 얘를 다 체크하십시오. CO2로 0도씨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데이터를 보는 게 BT로 보는 게 아니라 듀비니케이션을 봅니다. BT도 체크를 좀 해놔 주세요. 어느 정도 비교 데이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압력 테이블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프리퍼레이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 파우더인지 펠렛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슬로우냐 아니면 패스트냐 그런 거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스페이스, 여기 프리스페이스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데 메저로 두셔야 돼요. 메저로 두시고 로어 듀오포 이베큐에이션을 빼주셔야 돼요. 이걸 뺍니다. 빼고 이걸 왜 빼냐, 우리가 보통 때는 액체 질소나 액체 아르곤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샘플 튜브 쪽에 담겨 있다가 내려와서 이베큐에이션을 해주는데, 그때 다시 엘리베이터가 이제 분석하려고 올라가면 바로 액체 질소 분위기나 액체 아르곤 분위기로 바뀝니다. 워낙에 극저온이라. 게다가 그 안에 이제 냉매하고 바로 닿다 보니까 바로 그 온도로 변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항온조나 그런 걸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별도의 장치를 사용합니다. 전기로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걸로 하게 되면은 0도씨 분위기를 맞추는 데 있어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예 내리지 말고 체크를 빼고 그냥 그 상태에서 이베큐에이션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0도씨 분위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죠. 당연히 이거는 다른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5도 또는 뭐 30도, 40도, 50도 다 똑같아요. 그 온도로 그냥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베큐에이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 체크를 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베큐에이션 타임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0.5아워 정도, 한 30분 정도를 뽑아줍니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P0 and Temperature,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보통 메저로 분석을 하는데, 메저로 하게 되면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CO2 0도씨일 때는 26,141.72mmHg예요. 세츄레이션 프레셔가. 근데 그거를 센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엔터로 둡니다. 3번을 사용하시고요. 그때 P0 값을 26,141.72로 두시면 되고, 그때 템퍼레이처를 0도씨니까 231.15K로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두시면은 이제 릴레이티브 프레셔로 분석을 하는데, 이때 이제 26,141.72 분의 800 정도로 하게 되면은 0.03 정도가 나와요. 800mmHg죠. 장비에서 쓸 수 있는 압력이 1000까지는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데이터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비가 그거보다 더 높은 압력을 집어넣어야지 그 정도의 압력에서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00 정도로 해야지 가용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맥스를 제가 800으로 잡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0.005부터 0.03까지 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퀄리브레이션 인터벌인데, 이퀄리브레이션 인터벌 같은 경우는 1까지 그냥 두시면 되고요. 이때 인터벌의 시간을 CO2 섭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신과의 타협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타협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타협이 아니라, 내가 분석하는 시료들이 있어서는 일정하게끔 다 가져가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얘를 컨스탄트하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보통은 뭐 20초 30초 정도를 가져갑니다. 제가 20초로 두는데, 어떤 예전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얘를 10초로도 보고 20초로도 보고 30초로도 보고 50초로도 보고 100초로도 보고 150초로도 보고 해봤더니 그거에 따라서 흡착량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때는 이제 상온이었어요. 상온에서 하는 거기다 보니까 훨씬 더 흡착이 더디죠. 더디고 안정화되는 게 더 오래 걸리고. 근데 그렇게 한들 자기의 어떤 늪에 빠지게 됩니다. 데이터를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자신과의 타협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의 일정 시간을 가져가고 그 시간에서 다른 샘플들도 딱 가져갔을 때 그때 상대적인 비교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어떤 건 몇 초, 이게 분석할 때 그게 다 정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저는 20초나 30초 정도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프리스페이스는 메저로 두는데 로어 듀오포 이베큐에이션을 빼준다. 그 다음은 P0는 엔터로 두고 26,141.7이다. 그리고 온도는 231.15K. 그 다음에 이퀄리브레이션 인터벌은 자신과의 타협이
필요한데 웬만하면 일정하게 가져가라. 그리고 백필은 뭐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댑티브 프로퍼티에서 우리가 CO2로 리플레이스에서 이제 3020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파라메타가 있거든요. 파라메타에서 CO2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면은 지금처럼 카본 다이옥사이드에서 CO2 나오게 되죠. 그거에 맞는 이제 인자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트 옵션에서는 서머리 보시고 아이소섬 리니어 플루 보시고 그리고 밑에 내리면 듀비니케이션 있죠. 그때 이제 에디트를 가시게 되면은 듀비니케이션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밑에 이제 다 박스를 다 체크해 주시고 일단은 오케이. 이건 나중에 수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머리에서도 에디트에서 다 딜리트 해주시고 BT 그냥 이제 우리가 BT는 이제 선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듀비니케이션이 있죠. 거기서 두 가지를 다 체크. 그러면 레포트 옵션 끝. BT도 그냥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CO2 섭션에 대한 릴레이티브 프레셔 조건 끝. 간단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앱솔루트 프레셔 분석 방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제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인데 25도씨 우리가 보통 분석하는 게 25도씨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상온이라고 치면 25도씨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25도씨 또는 그 밖의 온도에서 분석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머지 다 넘어가고 어나리시스 컨디션에서 이 기능이 있어야 돼요. 뭐냐? 앱솔루트 프레셔 도징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으셔야 돼요. 얘를 체크하게 되면은 첫 번째 바뀌는 게 있습니다. 프레셔 테이블로 가겠습니다. 가게 되면은 아까 릴레이티브 프레셔 있던 게 앱솔루트 프레셔 그냥 미리미리 HG로 바뀌었죠. 피퍼 피제로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인설트 레인지.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스타팅 앱솔루트 프레셔, 엔딩 앱솔루트 프레셔가 나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시작을 저는 5로 하겠습니다. 뭐 그 이하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5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스를 엔드를 800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포인트를 뭐 40포인트로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갔죠. 제가 일부러 이거를 딱딱딱 떨어지게 안 뒀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인설트 레인지 다시 거꾸로 800부터 5까지 40포인트.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또 흡착과 탈착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800부터 다시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여기 그 어떤 것도 체크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게 흡착이 되는 압력당 흡착되는 양을 평가하기 위한 거라 어떠한 시어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프리퍼레이션 뭐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프리스페이스도 마찬가지 메저로 두고 로어 듀얼 포 이베큐에이션을 빼줍니다. 그리고 이베큐에이션 타임은 저는 한 0.5아워 정도 가져가요. 그리고 나서 앱솔루트 프레셔 도즈를 선택을 하게 되면 피제로 값이 어떻게 되냐? 앱솔루트니까 피제로가 필요 없겠죠. 모든 게 다 비활성화 됩니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뭐 여기에 이거 선택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여기다 뭐 하면은 그냥 온도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뭐 760이네. 그리고 K는 25도씨니까 298K 이렇게 가져간 다음에 오케이. 의미는 없는데 내가 분석하고자 했던 그 온도가 레포트에 적혀있지 않으면은 남들이 오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거를 온도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압력은 뭐 별로 의미 없지만 온도는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다 똑같죠. 레포트에서는 다른 거 다 체크 빼고 아이소섬 리니어 플룸만 체크하는데 앱솔루트 프레셔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디트로 갑니다. 보통은 이렇게 타뷸라 레포트 그 다음에 리니어 플룻 로그 리니어 플룻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리니어 플룻으로 보게 되면은 뭐냐면 피퍼 피즈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얘를 빼주고 앱솔루트 프레셔 리니어 플룻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체크하십니다. 얘까지는 뭐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앱솔루트 프레셔 분석 방법이 다 끝났어요. 네, 잘 보고 오셨나요? 지금 뭐 CO2 섭션 같은 경우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CO2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특수가스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장치가 좀 필요하세요.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일단은 데이터가 잘 나와야 되니까 여러가지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장치가 나온 거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CO2 섭션 같은 경우 지금처럼 여러가지 조금 중요하게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프리스페이스도 그렇고 피제로도 그렇고 이퀄리브레이션 인터벌도 그렇고 내가 세팅을 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영상을 좀 보시고 중요한 포인트를 좀 적어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릴레이티브 프레셔는 저압부터 고압인데 고압이라고 해봤자 0.03까지 밖에 안 돼요. 0도씨에서는 드라이 아이스는 0부터 1까지 다 가능합니다. 근데 드라이 아이스는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출렁거릴 수 있어서 웬만하면 드라이 아이스는 대부분이 시도도 안 하시죠. 그렇지 않고 이제 앱솔루트
앱솔루트 프레셔로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앱솔루트 프레셔를 체크하시고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처럼 저압부터 거의 800까지 찍고 그 다음에 탈착까지 다 찍는 그런 상황인데, 솔직히 제가 탈착을 왜 찍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거 같은 경우 뭐 찍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뭔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따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괜히 시간만 좀 축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보통 흡착만 찍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사정에 맞게끔 분석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했던 CO2 섭션까지 4가지의 분석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거의 한 7가지 정도 맞나? 7가지인가 8가지인가? 그렇게까지 제가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레포트를 보는 방법, 레포트 옵션을 나에 맞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도 분석적으로 끝나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은 앞으로도 제가 또 계속해서 드릴 내용이니까 해석하는 것까지도 이제 계속 넘어가야 돼요. 조금만 더 참고 오십시오. 그러면 에코나우텍의 윤 대표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